이혜영 위원입니다. 말 만들기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내도 권역별 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한 사업이죠. 방치된 시설물 그 앞으로 우리 소장님 출퇴근하시고 대기 그쪽이어서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 시설물 늘 보고 계시죠? 예. 혹시 그 시설물들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뭐 마을 만들기 사업소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네, 늘상 보고 다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농촌 체험 휴양시설할지 마을 공동 시설물은 그 운영할 수 있는 마을 추진위원들의 역량과 주민들의 참여 의지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인적 자원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냐 없냐 그것이 또 관건이고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따른 재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후도 그쪽 마을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의 그 역량이랄지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을 리더분은 사실 농사에 굉장히 바빠서 1년 365일도 모자라는데 그거 차선의 해결책이랄지 방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운영 주체를 그냥 송도로째 바꾼다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서 수요에 맞는 예를 들어 일컨대 귀농귀촌 임시숙소 거주시설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공간을 제공해준다든지 또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또는 농촌마을 지원센터 이런 입주 사무실로 좀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고 또 도시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능력과 역량이 있는 젊은 청년들을 시설 규모에 맞는 5 내지 10명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또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마을에 2명 정도를 배정해서 건축물에 대한 진단 및 재정비를 하고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 방안을 수립해서 마을 공동시설물 주요 고객을 확보하고 모집하고 운영하는 이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것이 어떨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거 좀 미활용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추진 주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상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용도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 동안 그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고요. 네. 2년 이상이죠. 그리고 지금 거기 또 산촌 유학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문가가 없고 거기가 또 반딧불이 출현 지역이잖아요. 네. 어떻게 잘 활용하면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에서도 지금 방법을 못 찾고 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이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의원이 건설교통과 지리 때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소나 산촌유학센터는 자치행정과 이렇게 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주 부서에서는 아마 이제 일을 또 이렇게 떠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마을 만들기 사업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다면 좀 건설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시설물들이 지금 방치되어서 지금 또 다시 사용하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해놔서 그런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인데
좀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예. 해서 예. 좀 최대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라면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소가 지금 민선 6기의 한시기구잖아요, 그죠? 네. 한시기구로 이렇게 만들 정도면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도 맞죠? 네. 예. 지금 민선 6기에서 3년이 지나가고 1년 이제 그 한시기구 기간도 1년 남았는데 3년을 지나오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소를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한 어떤 3년 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제가 올해 1월달 이제 자리를 이제 배치받아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3년 동안의 성과라면 우선 외형적인 성과로는 작년에 38,181명이 마을로 가는 축제, 즉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에 방문을 했었고 매출은 5억 8,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현재 11월까지 1,000명이 늘어난 4만 8천 명이 마을 축제에 다녀갔고 매출은 8억 1,900만 원으로서 한 140%의 그 성장을 보였습니다. 겨울 축제가 끝나면은 1.5배의 성장, 이런 외형적인 성장이 됐고 내적으로는 그 사계절 마을 축제를 통해서 마을과 마을 간에 또 마을 내에서 주민과 주민 간의 그 상생 프로그램과 그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를 통해서 그 도시 소비자의 그 충성 고객이 확보되고 마을 브랜드 이미지 가치 및 이런 것이 향상됐고 마을 주민들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부심이 고취가 됐습니다. 또한 마을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사업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자신감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1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소의 한시기구를 어떻게 내년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전원마을 부서에서는 그 에코빌리지 이 부분을 기반 조성을 마무리를 해서 지금 현재 54세대 중에서 44세대가 분양이 됐는데 81%입니다. 이거 좀 100% 좀 달성하도록 하고 기반 조성 사업인 안성 공정지구하고 봉산간 진입로 확포장 이 사업이 지금 경계청량까지 끝났는데 용지를 빨리 매입해서 기반 조성 다 하고 잔여지구까지 이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주무개인 농촌 활력은 인구가 지금 절벽 상태고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전입은 2016년도에 1,000명 정도, 2017년도 상반기 6월까지 620명이 전입했습니다. 그러나 전출은 2016년도에 2,087명, 2017년도 5월 달까지 676명이 전출했습니다. 전입과 전출을 비교해 보면 전입이 반절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농기촌 이런 획기적인 이런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또 지금 뭐 6차 산업, 4차 산업 얘기하는데 6차 산업 쪽 좀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우리 또 농촌관광은 사계절 마을로 가는 축제와 또 각종 마을 지원 사업 이것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 활력팀이 있고 농촌 관광팀이 있고 그죠? 네. 전원마을팀이 있는데 그 마을로 가는 축제도 지금 3년 차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마을로 가는 축제는
그 마을에 정착이 이제 좀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마을로 가는 축제가 지금 20개의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외형적인 이런 매출 신장도 많이 이루었고 그러지만은 마을과 마을 간에 이런 이제 소득 격차가 좀 있고 또 이런 마을로 축제 가는 그 참여 마을을 좀 희망하는 마을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도농교류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체험하고 숙박하고 이런 주민 소득 증대 사업 이런 것을 좀 더 신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로 가는 축제도 마을 만들기 전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자생적인 역량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지원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이끌어내고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랄지 컨설팅, 모니터링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그래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이 최근에 2년 사이에 좀 많이 늘어났죠.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이제 그 자연 감소하는 인구를 따라잡을 수는 없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귀농 귀촌이 많이 늘어나면서 각 마을마다 원주민들하고 잘 융화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가요? 가끔 이제 불협 화음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농자와 토착민과의 갈등, 또 농업자 간의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기농자와 기농자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은 토지 지림로랄지 경계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집들이 비용 지원 사업 올해도 이제 23가구를 지원했는데 한 가구당 30만 원을 지원해 줘서 그 귀농한 그 동네의 마을 주민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당 또 그 화합 나눔 매장을 만들고 또 무주건 전체적으로 또 11월 25일인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유대 화합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추세가 우리가 항상 이제 조그만 무주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무주 사람인가? 원래 무주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인식이. 그런 게 이제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예. 예. 아니, 무주 사람? 원래 무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깊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원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없애야 되고 오시는 분들도 마을 주민들하고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죠? 예.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올해 이제 그 무주군의 군정 방향이 7차 산업이잖아요. 예, 7차 산업에 이제 가장 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가 마을 만들기 사업소인데 7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걸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선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서 갈등과 분열로 그 찢어진 국민들이 어떤 마을 가꾸기 사업과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협조를 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회복되는 과정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무주만은 이제 7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랄지 이런 슬로푸드 공동체 육성 이런 각종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을 하나된 마음으로 결집하고 모아서 무주 국민 발전을 이루는데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7차 산업이라는 어떤 그 생소한 용어도 그렇지만
우리 그 말문 만들기 소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것도 되게 이제 추상적이고 예,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전원마을 팀에서 이제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분양을 81%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내년까지는 그 100% 목표를 잡고 계시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예. 내년부터 건축물이 착공되면은 100% 달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조성 사업이 인구 유입에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특별회계를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제 네. 우리가 앞으로도 그 서창 아름마을과 거기 사업한 맞은편 서창 와인공장 산들벗 그 맞은편에다도 40여 대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네. 또 안성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잔여지 91,767.4평방미터인데 거기다도 우리가 농촌형 공공주택 임대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명칭을 바꿔서 또 이렇게 좀 인구 유입이랄지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빌리지라는 용어는 우리만의 이제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농림부나 이런 데서는 이 전원마을 특별회계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 부분도 전원마을로 이렇게 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그러면 조례도 개정을 하셔야 되고 그죠? 네, 조례도 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우선 이제 내년도에 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을 농어촌 공사에서 대행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농어촌 공사하고는 정상검사나 시설물 인수인계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가 됐나요? 언제? 아직 안 됐는데요. 이제 공사는 다 완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1월 30일 중으로 한으로 기한을 정해서 시설물 인계 인수를 받고 언제까지요? 11월 30일. 11월 30일까지. 정산 검사 그 각종 대행 사업하는 것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시설물 인수인계는 정상 검사는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시설물 인수인계 같은 경우에는 좀 해빙기를 지나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도 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인수인계 작업, 정산 작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을 만들기, 마을로 가는 축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을로 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마을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 공동체 의식과 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된 군민으로 모아서 무주군 발전을 이끄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그 분열되고 이렇게 흩어진 마음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런 이제 마을 사업이랄지 마을 축제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모아주는 사업이죠. 마을로 가는 축제, 마을 만들기가 아까 이제 계속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이제 실적이나 성과를 말씀하실 때 소득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득이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공동체 복원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소득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소득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 내년 1년 남은 기간, 한시기구 남은 기간 동안 이제까지 3년 동안 한 사업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